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1등급으로. 안녕하세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학교는 세종시 캠퍼스 고등학교예요. 2025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를 보니까 문제는 총 23문제로 구성됐습니다. 20문제가 객관식이고요. 그리고 뒤에 3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중간고사 기출 해설 영상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캠퍼스고는 올해 개설된 신설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왔을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중간고사 때는 되게 좋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과연 기말고사는 어떨지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시죠. 네, 1번 문제는 행렬 문제가 나왔습니다. 행렬 A, B가 있어요. 얘는 1 곱하기 3 행렬이죠. 이 두 행렬이 있을 때 얘랑 둘이 더한 거랑 X, 행렬 X까지 더한 것이 0행렬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행렬 X의 3,1, 즉 3행의 일렬 성분이 뭔지를 물었거든요. 그럼 얘는 우리가 좀 이항을 해줄게요. 그럼 X는 어떻게 되느냐?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B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요렇게 된 게 바로 행렬 X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A랑 B랑 일단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A랑 B랑 더하면 얼마가 될까? 더해봅시다. 그러면은 X는 요렇게 1/3인데 더하면 5, 더하면 6, 더하면 11이 돼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줬거든요. 그러면 얘 마이너스 5 되고 마이너스 6 되고 마이너스 11이 되는데 뭐 구하라고 했냐면 3행의 일렬이니까 얘잖아요. 얘.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시작이 매우 좋았고요. 계속해서 2번으로 가볼게요. 2차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풀면 해가 어떻게 될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있는 걸 싫어하니까 우변으로 다 넘겨볼게요. 그럼 어떤 식이 나오느냐?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부동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식은요 완전 제곱식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얘는요 결국에 꼭지점이 지금 2,0이거든. 그러니까 즉 항상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x축에. 그쵸? 붙어 있어요. 그럼 얘가 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게 되는 x의 범위는 뭐겠니라고 물었으니까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디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다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답은 4번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으로 가보죠. 10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명만 뽑겠대요. 장학금 받을 3명만 뽑겠다. 이거 그냥 뭡니까?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조합을 사용해야 돼서 10C3 이렇게 되겠다.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거든요. 얘는요 그냥 6분의 뭐가 되냐 10 곱하기 9 곱하기 8인데 약분을 하면 얘 3 되고요. 또 약분을 해서 4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120이 나오니까 정답 얼마가 됩니까? 2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4번 문제로 가볼게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이 부등식 어떻게 하면 되죠? 계산은 이렇게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하나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얘를 연립했을 때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부등식 풀고요. 두 번째 거 부등식 풀어가지고 우리 뭐 하면 된다? 연립하면 되더라.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요. 이항시켜보면은 자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는 x만 남죠?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마이너스 2항 시켜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쵸?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거 2항을 우변을 좌변으로 옮겨야 되겠다. x를 위해서. 6x가 넘겨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1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럼 최종적으로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연립하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에 정수 몇 개 있니? 라고 묻는 거잖아. 뭐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가 나오겠네요. 정수는. 정답 5번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여기 4개의 지금 부등식이 있는데요. 얘 중에서 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뭐 연립을 할 거래요. 근데 그 중에 해가 없는 부등식 2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건지 찾아볼 건데 그냥 얘는 간단하게 가부터 라까지 x의 범위가 뭔지 찾아서 걔네들이 공통 부분이 없는 애를 선택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가봅시다. 가부터 볼게요. 가부터 부등식을 풀면 가는 넘기면 2x가 지금 커요. 이거 부등식 방향 잘 보셔야 됩니다. 부등호의 방향. 넘기면 4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x의 범위가 뭐가 나오냐면 x는 2보다 크다가 나와요. 첫 번째입니다. 가. 나 볼게요. 나는 뭐가 나올지. 나는 얘 전기 한번 해볼까?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되니까 제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3x가 작죠? 마이너스 1로 넘어갑니다. 9로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x는 3보다 작다라고 나오겠네요. 두 번째, 나의 범위입니다. 다 볼게요. 다 이번엔. 다를 봤더니 얘는 좀 간단하네. 이항시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더라 라고 나오겠네. 뭐 얘는 끝났으니까 바로 나가면 되고 라 볼게요. 라는요. 얘도 뭐 이항시키면 x가 이번엔 큽니다. 잘 보세요. 부등호 넘어가면 5보다 큽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일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와 다와 라는 다 지금 커요. 어떤 수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립이 다 어때요?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유일하게 부등호의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의 범위랑 공통 부분이 생기는 녀석과 생기지 않는 녀석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가와 나는 공통 부분이 어때요? 생깁니까? 생기겠죠. 2와 3 사이. 그쵸? 그 다음에 얘랑 얘도 생기나요? 생기겠네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 근데 이거 2개가 생기냐고. 3보다 작고 5보다 큰 x의 범위가 있겠냐고.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나와 라. 이 둘은 연립이 돼서 공통 부분의 해가 생기지 않는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6번으로 가보죠.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왔네요.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여기에 한근이 1-i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도 실수니까 다 지금 개수가 실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다른 한근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1 플러스 i 혈내근이 나온다는 얘기. 그럼 이제 얘네 둘로 우리가 2차식 하나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조금 인수분해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일단은 이거 2개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로 이용해서 2차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쟤는 x제곱 더하면 2잖아요. 마이너스 2x 곱하면 1제곱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니까 2가 됩니다. 요게 바로 얘를 두근으로 할 때의 2차식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얘 px라고 하면 얘를 px라고 했을 때 요 식을 px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얘기예요? 얘랑 1차식과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럼 얘는 뭐겠습니까? 1차식 어떻게 나오겠어요? 얘만 보면 되죠? 지금 상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px는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자, 그러면 끝났지 이제. 우리 뭐 찾는 거야? x제곱의 개수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x제곱의 개수 어떻게 찾습니까? 얘랑 뭐랑 만나? 얘랑 만나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만나면 얘네들이 x제곱의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하면은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이 만나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3x제곱. 얘가 뭐더라? 얘가 바로 ax제곱이더라. 따라서 a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에 있네요.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7번 문제로 가볼게요. 주사위 문제가 나왔네요. 경우의 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면 주사위 던져서 1부터 6까지 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2번 던집니다. 그랬을 때 나온 눈의 수를 a랑 b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식으로 만들어서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라고 이제 붙여놨는데, 곱해놨는데 2차식인데 얘를요 x-1로 나눴을 때요. 나눴대. 1차식으로. 그랬더니 나머지가 홀수라고 합니다. 야, 이거 솔직히 이거 문제 파악 잘 못하면 이 문제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자, 우리 지금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어떤 개념을 활용하면 가능합니까? 나머지 정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무슨 이야기냐면, 얘를 만약에 우리가 px라고 해보자. 이렇게 px라고 그러면은 px, 그러니까 p에다가 x 대신에 만약에 얘로 1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즉 홀수만 남겠다 이 얘기예요. 그쵸? 그럼 p1 넣으면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되더라? 홀수가 돼야 되더라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수가 곱해져서 홀수가 되려면 어떤 수랑 어떤 수가 곱해져야 될까요? 이게 우리 너무 많이 해서 지겹지? 당연히 얘가 홀수여야 되고 얘도 홀수여야 합니다. 그래야 곱했을 때 홀수가 나와요. 근데 A랑 B가 홀수가 아닌 거죠, 얘는. 뭐랑 뭐가 홀수야? 1 플러스 A랑 1 플러스 B가 홀수인 거니까, 따라서 A랑 B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어떤 수라는 얘기예요? 얘 짝수고요, 얘도 짝수라는 얘기. 그냥 A가 짝수고 B가 짝수인 경우는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될 거를 이렇게 뺑뺑뺑 돌려가지고 낸 거예요. 핵심은 뭐다? A 짝수, B 짝수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였다. 자, 그러면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가 있으니까 짝수 몇 개 있어요? 3가지 있겠죠. A에 짝수 나오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B 마찬가지로 짝수 나오는 경우 몇 가지? 3가지가 된다. 자, 그러면 얘네 곱하면 몇 가지가 됩니까? 9가지가 되겠죠. 정답은 1번 9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8번으로 갑니다. 행렬 A가 있어요. 근데 뭘 구하랍니까? 거듭 제곱된 녀석들의 합을 구하라고 나왔죠. 자, 이 문제 우리 뭐 찾으면 된다? 대체 몇 제곱일 때 2를 만드니 얘가 단위 행렬을 만드니 요걸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얘는요, 그냥 저 행렬 A를 바로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1 얘를 제곱하자 이 얘기거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따당 1이 되죠. 따당 0 될 거고, 따당 0, 따당 0, 따당 플러스 2에다가 따당 마이너스니까 0 되네. 여기도 0, 0입니다 일단.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따당 0 되고요, 따당 1. 뭐 됐어요? 얘가 뭡니까? 얘 A 제곱이거든요. 뭐가 되더라? 2가 되더라. 단위 행렬이 되더라. 끝났네요. 얘는 그러면은 2주기로 2를 만듭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자 봐, 얘 2고요. 얘도 뭐란 얘기야? 얘 제곱이니까 2란 얘기고, 얘 마찬가지로 A제곱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 세제곱한 거 결국 2. 다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6이네. 6이. 그죠? 얘네 성분의 합을 구하래요. 다. 그러면 2는 얘니까 성분의 합이 얼마입니까? 2죠? 2에다가 6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12. 그래서 바로 여기 있네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천의 양의 약수 중에서 4의 배수를 구하라고 해요. 솔직히 6천의 양의 약수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솔직히 다 할 수 있죠. 근데 갑자기 4의 배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곤란해졌죠?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먼저 6천을 뭘 해봐야 돼요?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6천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과정은 별로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얘 굳이 막 나눠도 되지만 얘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100 곱하기 60으로. 그럼 얘는요, 100이 4 곱하기 25니까 바로 이렇게 나올 거고, 60은 4 곱하기 15거든요.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차례대로만 쓰면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6천이. 자, 근데 요거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 쉽죠. 그냥 이 지수에다가 다 1씩 더해가지고 곱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4의 배수의 개수를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4의 배수는 결국 4 곱하기 K예요. 그쵸? 이런 형태라고. 4는 뭐죠? 2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결국 2의 제곱 곱하기 K 형태로 얘네들을 바꿔주면 되는 것 뿐인데,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 얘가 뭐다? 얘가 이제 K가 되는 건데 감이 왔을 거예요. 이미 여기 4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얘의 배수, 얘가 과연 얘랑 몇 개가 곱해지느냐를 찾는 거라는 거잖아. 그럼 그냥 우리 얘 뭐 세면 돼요? 뒤에 있는 녀석들의 약수의 개수를 생각하면, 찾으면 결국 얘랑 곱해서 4의 배수가 되겠지, 그 약수들이. 그쵸?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4 곱하기 K가.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뭐였다? 6천의 모든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2의 제곱을 약분시킨 나눈, 요 남은 뒤에 거 있죠, 이거. 요 녀석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여라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이거 다 1씩 더해서. 그럼 결국 뭐가 된다? 3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죠? 얼마예요? 24. 24개. 그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10번으로 갑니다. 순열 조합. 순열 조합 문제가 나왔습니다. n이 3 이상의 자연수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n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뭔가 이 식을 살짝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하게 조금 이렇게 변형을 시킬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np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n 곱하기 n-1로 쓸 건데 그 앞에 2분의 1이 붙었잖아요. 곱해졌잖아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2 곱하기 n 곱하기 n-1로 이렇게 써놓는, 물론 그렇게 해도 풀려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최대한 식을 바꿔서 약분할 건 약분하고 소거될 건 소거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 얘는 결국에 뭐가 되느냐? 얘는 2분의 n 곱하기 n-1이야. 즉 뭐다? NC2라는 거예요. 요 값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NC2가 돼요. NC 얘는. 같습니다. 결과값이. 자, 그럼 지금 우변에도 NC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들이 뭐가 되겠다? 약분이 샤샥 되겠네요. 약분이 아니라 소고가 되겠네요. 이 항에서. 그럼 남는 건 결국 얘랑 얘인데, 그죠? 얘가 또 문제지? 야, 이거 뭐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합의 성질, 특징이 뭡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를 빼도 값은 같아지죠. 그래서 즉 n-1에서 뺍시다. n-3 뺀 게 어차피 이 두 개 같더라, 이 값이. 그쵸? 그럼 얼마가 됩니까? 얘는 n 날라가고 -1과 3이 만나니까 2가 되더라. 그래서 결국 여기가 뭐다? n-3이 결국 뭐랑 같은 거였어요? 2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식을 최종적으로 이제 써보면 뭐가 되냐면요. n-1c2가 15가 되더라 라는 문제였다라는 거지.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정리를 싹 했더니. 그럼 요거 풀라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어떤 거를, 앞에 어떤 수를 C2 컨비네이션 했을 때 답이 15가 나오려면 결국 뭐였습니까? 6C예요. 6C가 바로 15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n-1이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니까. n은 얼마가 되더라? 따라서 n은 7이 되더라. 정답 나왔네요. 7.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네, 그럼 이번엔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있네요. 두 개가. xy는 1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그때의 x와 y를 우리는 해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x를 알파, y를 베타라고 논다고 했습니다. 그냥 x랑 y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 y가 해구나. 해다? 해? 그럼 얘는 두 해의 곱이네. 그죠? 두 근의 곱. 그 얘는 두 근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거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떤 미지수에 대한 해입니다. 어떤 2차식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x 플러스 y t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x, y 요렇게 식을 좀 바꿀 수 있거든. 왜냐면 x, y가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아닙니까? 이렇게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얘에서 이 x, y 값을 찾으려면 결국에는 지금 x 플러스 y 값 얘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완성시켜서 거기에서 이 t값, 이 헤드를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두근을. 그럼 얘 찾는 방법은 여러분 너무 많이 했던 거. 변형 이용하면 돼요, 변형. 그래서 그냥 x 이렇게 합시다. x 플러스 y의 제곱은 변형도 아니네. 곱셈공식의 전개 아닙니까? 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요렇게. 얘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네. 이거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x 플러스 y 제곱이 얼마가 되더라? 1이 되더라. 이 얘기는 x 플러스 y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곱근을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얘기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x 플러스 y가 1일 때는 첫 번째 x 플러스 y가 1일 때는 이 식이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한 게 아까 1이었죠?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결국 x, y가 얘네들이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근이 된다는 건데 얘는 딱 봐도 뭡니까? 두 개 다. 근이 허근이잖아요. 허근. 허근? 그 이 형태. 우리가 x를 그냥 t로 바꿨을 뿐이지 이 형태 어디서 많이 봤어요? 오메가 봤잖아요. 오메가. 아, 얘 어차피 허근이니까 그냥 허근을 오메가라고 놓으면 얘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구나 라는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다가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해줘 버리면 오메가 세제곱이 뭐가 나오냐면 이건 이제 자동으로 알고 있어야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다른 한근, 즉 혈렉은 뭐가 나온다? 얘도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근데 우리 결국 얘네들이 뭐였어요? XY였잖아요. 그쵸, 각근이. 얘네 우리 뭐로 논다고 했어? 알파, 베타로 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고요.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첫 번째 경우에는. 자,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 허근이라고. 그죠? 그럼 얘를 이제 바꿀 수 있다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거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 세제곱도 1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그냥 우리가 바꿔. 알파, 베타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이 얼마? 1이고요. 베타 세제곱도 1이구나 라는 거를 두 번째 경우에서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우리 최대값 구할 거거든. 뭐에? 알파 6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에. 자, 첫 번째 얘 봅시다. 얘 알파 100 가봅시다. 알파 6제곱 뭐가 될까? 이거 제곱한 거잖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이 되겠죠. 여기다 베타 세제곱. 얘를 뺀대요.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값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자, 얘 갑니다. 알파 세제곱이 1이니까 알파 6제곱 역시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베타 세제곱은 1이니까 얘 뺍니다. 그러니까 얘 뭐가 되겠어? 0이 된다는 얘기지 바로. 그러니까 결국 저 알파 6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의 그 결과값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얘고 두 번째가 얘더라. 최대값은 더 큰 거 구하라고 하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정답 어디 있습니까? 2번에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2번이라고 답을 결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연립부등식을 풀라고 하네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들의 정수의 합이 6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이 정도 눈치챌 수 있잖아요. 정수 x의 합이 6이다? 그렇다라는 거는 정수 뭐랑 합한 걸까? 1, 2, 3. 그래야 합했을 때 6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수가 1, 2, 3만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먼저 얘를 풀게 되면 첫 번째 거 풀게 되면 위에 거 첫 번째라고 해보자. 첫 번째 거 풀면 뭐가 될까요? 2x가 넘어가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따라서 뭐가 나온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식. 밑에 거. 밑에 거는 왼쪽, 오른쪽으로 이양시키자. 그럼 4x가 될 거고, 얘가 이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호를 갖고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럼 x는 뭐가 나와요? x는 4분의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수직선상에 이제 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직선으로 해야지. 자, 그랬을 때 먼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여기 마이너스 1. 얘보다 커야 돼요. 이제 얘보다 작다라는 거 체크를 할 건데 체크하기 전에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1, 2, 3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근데 여러분 어차피 합이 6이라는 건 여기에 뭐가 또 추가돼도 된다는 얘기야. 0이 추가돼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에 0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여기 1, 여기 2, 여기 3. 요렇게 안에 이 범위 같은 공통범위 안에 정수가 들어있으면 더했을 때 합이 6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를 다 만족시키게 하려면 얘 어디 있어야 돼? 요 녀석. 요 녀석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겠죠. 이 사이 어딘가. 얘는 지금 어때요? 부등호가 아주 속이 꽉 찬 만두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속이 아주 꽉 찬 녀석이 요렇게 작다라고 그려져야 요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다? 0, 1, 2, 3이 들어있으니까 더하면 6이 된다. 그럼 과연 얘의 범위가 뭐 어떻게 되냐? 이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갖다 대보면 돼요. 자, 우리 부등호 그릴 때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건 얘 뭐야? 마이너스 1가 닿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얘는 얘랑 이렇게 무슨 뜻이에요? 닿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다. 이제 얘가 쪽쪽쪽쪽 왼쪽으로 갔어. 그 3하고 이렇게 닿았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또 방향, 그 범위가 생겼죠? 그래서 이 안에 0, 1, 2, 3, 즉 그냥 1, 2, 3이 포함됐나요? 안 됐나요? 되죠? 그러니까 3과 얘 만두가 닿아도 되나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만두가 뭐야? 얘잖아. 4분의 a 플러스 2. 그러니까 이 4분의 a 플러스 2가 이 3과 원래 당연히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만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맞닿아도 돼, 안 돼? 되니까 닿는 것까지 표현해주자고.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걸? 4 다음은 어떻게 돼? 4를 포함하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4랑 포함하지 않는 아주 왼쪽 끝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보단 작을 텐데 닿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끝인 거지. 이게 써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변에 4를 곱해볼게요. 그럼 a 플러스 2는 16보다 작고 12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에 2를 다 빼보겠습니다. 그럼 a의 최종적인 범위는 14보다 작고 10보다 크거나 같더라. 끝났네. 자, 그러면 a 가능한 정수 a 뭐 있을까요? 여기 이 범위 안에서 10, 11, 12, 13까지 되겠죠. 얘는 안 돼. 왜 여기 써 있었어 이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몇 개입니까? 4개가 되는 거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13번 문제로 갑니다. 절대값이 나온 부등식이에요. 근데 절대값이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럼 얘는 그냥 그래프로 풀어도 되지만 식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자, 풀었어요. 절대값을 풀면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잖아. 그래서 x 플러스 2a보다는 작고요.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보다는 크더라. 요렇게 어떻게 보면 연립부등식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거 얘 풀어주고요. 두 번째 거 얘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까 우리 했잖아. 다시 해봅시다. 자, 1번부터 갑시다. 1번 어떻게 되냐면 얘 이쪽으로 넘기면은 4x거든요. 4x가 커요. 뭐보다 크냐면 얘 일로 넘어가니까 2-2a가 되겠네. 그쵸? 플러스부터 먼저 씁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4로 나누면 x가 뭐가 돼요? 2분의 1-a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첫 번째 x 범위가 나왔습니다. 1번에서. 자, 두 번째 거 2번 풀게요. 2번 일로 가자.
자, 2번 해봅시다. 2번. 얘죠. 얘랑 넘어가면 2x가 되고 부등원 작고요. 넘어가면 2a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2로 나눠주면 x가 a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요. 얘네들 연립해주게 되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x의 범위는 a 플러스 1보다는 작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a보다는 크다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죠? 얘랑 뭐랑 같아요? 얘랑 같다. 얼마나 좋아, 이제. 그냥 개수 비교만 해주면 되잖아. 숫자 비교만. 자, 그럼 a 플러스 1이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되더라? 여기서 a는 2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 그럼 b가 뭐가 될까, 이제? b는? 지금 a가 얼마나 했어? 2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든. b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대입해보니. 그럼 끝났어요. 이제 우리 뭐 구하는 거예요? 두 개 곱하는 거.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나왔고, 단골 문제 나왔네요.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한다는 거는 얘는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3개 다 근이 같은 3중근이 될 수가 없죠. 다른 딱 2개만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3차식이니까 한 근은 중복대역, 즉 하나는 중근이고 하나는 중근이 아닌 근이 나온다. 이렇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근 2개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한 근과 중근입니다. 아시겠죠? 그걸로 갈게요. 자, 그럼 일단은 얘를 조금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인수정리부터 좀 해봅시다. x에다 뭘 집어넣으면 과연 얘가 0이 될까? 자, 그럴 때 뭘 보라고 했어요? 개수를 딱 볼 건데 딱 보아하니 지금 여기에 k들만 뭔가 하나 곱해져 버리면 딱 다 같아질 것 같아, 개수가. 그쵸? 그래서 한번 x에다가 k를 넣어봤더니 다 지워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x에 k를 대입하면 다 지워집니다. 이 대입까지, 단순 대입까지는 지금 너무 우리 시간이 없다고. 딱 가야 된다고, 센스로.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얘를 그냥 px라고 했을 때 px는 인수분해를 해보니 x-k로 되고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2차식이 생길 건데 일단은 여기는 x제곱일 거고 자, 얘랑 상수급해져서 마이너스 k세제곱이 되니까 여기 뭐가 돼요? 플러스 k제곱이 된다는 얘기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여기 x가 붙어요. 앞에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 찾는 방법이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요. 근데 얘가 더 빠를 것 같아. x제곱으로 갑시다. x제곱이면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kx제곱 맞죠? 여기 있잖아. 그럼 이제 4x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얘랑 만들어서 4x. 그럼 결국에는 4x 해주면 4x제곱이 되겠죠. 끝났습니다. 요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근이 봐봐. 첫 번째 경우 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뭐예요? 한 근이 k고 그죠? 또 다른 근이 뭐라고 할까? k라고. 그러니까 두 개가 중근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아예 새로 다른 근 또 하나가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실근, K와 P가 나오는 경우를 본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뭐예요? 이 경우에는 여기 한 근 K고 여기 한 근도 K라는 거니까. 그쵸? 이 두 개가 뭐의 근이야? 얘의 근이니까. 한 근은 K더라. 그럼 여기다가 K를 집어넣으면은 K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얘 K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잖아, 걔가. 그러니까 K에 대한 식이 나올 거라고. 여기다가 K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K제곱이 뭐가 되더라? 0이 된다. 얘 근이니까 K가 0이 된다. 그러면 얘는 2K제곱 플러스 4K가 0인 거고 얘는요 우리가 2K로 묶으면 2K, K 플러스 2가 0인 거라서 K가 따라서 0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일단 우리가 지금 K 대신에 0을 다 넣어볼 거예요. 그럼 0을 다 넣어보면 어떻게 식이 바뀌냐면 얘는 x 곱하기 K 0이니까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그럼 얘는 근이 뭐가 생기냐? x 곱하기 또 x로 묶이니까 얘가 0이 되려면 x는 0,
0,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 어떻습니까? 0, 0, 한 근이 마이너스 4로 두 실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K가 0일 때는 좋아요. 아주 좋게 두 실근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다른 근이 나와야 돼요. 여기 근이.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딱 봐도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럼 얘 뭐가 돼? 얘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결국 얘는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돼요. 얘가 0이다. 그럼 x는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3중근이 나옵니다. 3중근이 나와버린다고. 다 세 근이 같아지게 된다고요. 근데 우린 뭐라고 했어? 분명히 서로 다른 실수가 두 개 있어야 되거든. 실근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는 서로 다른 두 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K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K가 0이라는 거 하나 지금 찾아낸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이런 경우에. 자,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두 번째 경우는 근이요. 근 X가, 지금 X 근이에요. X가 K 혹은 다른 중근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K, PP 이렇게 두 개 다르게. 그렇다라는 거는 뒤에 있는 식이 뭐가 나와야 되더라? 얘네가 중근이라는 얘기니까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되더라. 해봅시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제곱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k제곱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4가 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k는 뭐가 나와? 2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왜 3중은 다 그냥 근이 마이너스 2 하나 나오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얘가 되는지만 확인해 봅시다. 자, k에다 2를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니까 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뭐의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2의 제곱. 얘랑 곱한 게 0이다. 그럼 x는 뭐가 나오느냐 따라서 2와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어허허, 그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네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k값 뭐랑 뭐가 나온 거예요? 2와 아까 했던 0 이렇게 두 개가 k값이 된다는 거고요.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이 k값들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2 더하기 0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행렬 2차 정사각 행렬 A가 있대요. 그때 얘네 성분 IJ, 그러니까 즉 I행 J열 성분을 AIJ로 써서 나타낼 건데 그러면은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A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지겠지. 11, 12, 21, 22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이 I와 J 사이에 요런 2차 방정식이 또 생기는데 얘네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성분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 해당 성분으로요. 행과 열에. 그러니까 얘는요. 실근의 개수? 그럼 결국 근의 개수? 우리 뭘로 생각해야 되지? 판별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개수 2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분을 2라고 쓴다는 얘기고 만약에 저 판별식이 0이 되면 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중근, 해의 개수가 1개. 그래서 1이라고 쓴다는 거고 제가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 0이 없잖아요. 근이, 실근이. 그래서 0이라고 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 일단 판별식부터 가볼까? 이 판별식 어떻게 되나? 얘 그거 되네. 짝수 공식 써줄 수 있네. 그러면 얘는 I행, 그러니까 행의 제곱 마이너스 열의 열은 J잖아요. 열의 제곱한 게 바로 판별식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1행 1열 얘는 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뭐가 돼요?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해서 0인 게 아니라 판별식이 0이라는 건 해가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한 개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1행 2열로 갑니다. 그럼 1을 제곱한 거를 와우 4로 뺐네. 그럼 마이너스 3이잖아요. 0보다 작죠. 그러면 해의 개수 몇 개? 0개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헷갈렸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이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값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판별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2행 1열. 그러면은 4 마이너스 1이니까 3. 그럼 해가 몇 개죠? 2개입니다. 4 마이너스 4. 0이죠? 해가 몇 개? 1개. 그래서 얘가 바로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린 이거 A 가지고 뭘 구할 거냐면 얘와 얘 세제곱한 녀석의 성분들을 합할 거거든? 그럼 A 세제곱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 빨리 뭐 합시다? 세제곱 해봅시다. 그럼 A제곱이 뭐가 돼요? A제곱은 얘 빨리 한 거. 1, 0, 2, 1. 왜냐면 규칙이 생길 거거든. 얘는 어떤 규칙이 생기냐면요. 따당따당이가 여기 1 되고 따당따당 0 되고요. 따당따당이랑 2 플러스 2거든 여기가. 그럼 우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는요, 따당따당이니까 1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제곱 가볼게요. 세제곱은요, 얘에다가 1, 0, 2 플러스 2, 1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다시 또 1, 0, 2를 곱합니다. 그럼 얘 뭐가 되냐면요, 따당따당이니까 1 되고, 어차피 이렇게 될 거야. 여기 0 되고, 얘는 2 플러스 2에다가 또 2가 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2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다. 그 다음 뒤에는 곱해보면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더하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규칙 찾으면 사실 A의 뭐 2025제곱까지도 계산 가능하다고. 근데 뭐 거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그냥 A랑 A 세제곱 성분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4죠? 이거 더하면 얼마겠습니까? 더하면 얘가 6이니까 8이 되겠네. 그래서 8하고 4하고 더하라고 했으니 답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 문제는 세변의 길이가 나오고 삼각형이 된다. 둔각 삼각형이 되는 오랜만에 삼각형 결정 조건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변의 길이를 줬으니 과연 뭐가 제일 긴 변일지부터 찾아봐야겠죠? 자, A 값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얘네 둘은 당근히 누가 봐도 얘가 커. 그죠? 그럼 얘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1 정수로 치면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순서로 갈 건데 뭐 우리가 좀 극적인 상황을 위해서 그냥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누가 더 큰지. 얘는 마이너스 2 넣으면 14가 되죠? 얘 마이너스 2 넣으면 15가 돼.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도 얘가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럼 앞으로 다른 수를 넣어봐도 항상 얘가 더 클 겁니다. 마찬가지로 2 넣어봅시다. 2 넣으면 얘는 20이고 얘는 2 넣으면 35잖아.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더 크더라. 세변의 길이 차이를 대수 비교를 우리가 지금 한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일단 둔각 삼각형의 이전에 우리는 삼각형 결정 조건에 의해서 짧은 변 두 개를 더한 게 큰 변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게 2a 플러스 14랑 2a 플러스 18이랑 더한 것이 당연히 뭐보다 커야 된다? 5a 플러스 25보다 커야 된다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계산해주면 얘는 4a 플러스 32가 5a 플러스 25니까 넘기면 1로 가자. 그러면 a는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7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쵸? 근데 a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컸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a 범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a는 7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가 나와요. 이렇게. 삼각형 결정 조건. 자, 이런 조건이면 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돼야 되냐고 했냐면 둔각 삼각형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중학교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 때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큰 변, 가장 긴 변,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얘를 제곱한 녀석이 두 개 제곱한 걸 더한 것보다 커야 한다.
기억나시죠? 만약에 얘 제곱한 거, 얘 제곱한 거 더한 거랑 얘 제곱이랑 같으면 직각삼각형이 될 텐데 둔각이라는 거는 빗변이 훨씬 더 길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 제곱한 게 두 개 제곱한 거 더한 거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써보면 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5a 플러스 25를 제곱했어. 야, 그 수가 커지는데 얘가 커야 된다고. 뭐보다? 2a 플러스 14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8제곱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 여러분 다 전개해가지고 샥 정리해가지고 A범위 뺄 수도 있거든요. 2차 부등식 범위로 해가지고 샤샤샥 엄청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막 근해 공식도 써야 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A범위 줬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여기에 맞는 A범위만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 이 안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결국 정수 A의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과연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중에서 뭐 있습니까? 정수 A는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이렇게 있겠지. 자, 이 안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A 값만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범위가 훨씬 크면 당연히 얘를 풀어줘야 되겠지만 지금 A값 범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개만 넣어보면 끝납니다. 제가 장담해요. 자, 3개 안에는 끝날 거예요. 해볼게. 만약에 먼저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다 A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20제곱이 되나요? 그죠? 20제곱이 되나? 그쵸? 20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내봅시다. 그러면 얘는 넣었으니까 12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봅시다. 얘는 2, 마이너스 16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3, 4, 5 아니야? 3, 4, 5? 그럼 결국 얘는 직각삼각형이 된다고요. 얘가 더 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안 됩니다. 자, 이번 0 넣어볼게요. 0 넣으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25의 제곱이고요. 얘는 0 넣으면 14의 제곱이고요. 얘는 0 넣으면 18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되면 앞으로 오는 다른 정수들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해봅시다. 25의 제곱은 뭐야? 625예요. 14의 제곱은 196. 그 다음에 18의 제곱은 얼마냐면 얘는 324가 나오죠. 그래 더해봐. 더하면도 이거 어쨌든 520 나올걸? 얘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게 맞죠. 그래서 0부터는 어떻다? 이 부등식이 즉 제일 큰 변, 제일 긴 변에 제곱한 것이 남은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한 것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더라. 그래서 얘는 다 된다는 얘기죠. A 값으로서. 몇 개입니까? 7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우리는 3번 7개라고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엔 17번 문제로 가볼게요. 경우의 문제가 나왔구만요. 숫자 1, 2, 3, 4, 5, 6, 6개 중에서 다른 3개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요. 그때 와, 이게 핵심이네. 6의 배수를 만들 거랍니다. 여러분이 2의 배수, 즉 짝수나 뭐 5의 배수는 많이 해봤는데 아까 우리 4의 배수도 나오기도 했지만 6의 배수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이걸 우리가 풀려면 6의 배수부터 솔직히 좀 알고 가야 됩니다. 6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6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얘 사실상 2와 3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k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2의 배수의 특징과 3의 배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의 배수가 돼야 돼요. 얘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짝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방금 얘기했죠. 2와 3 공통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3의 배수의 특징도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얘는 특징이 뭐였어, 3의 배수? 각자리 숫자를 다 더한 합이 얼마가 되더라?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되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이에요. 요렇게 두 가지 성질을 어때야 된다?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어야만 6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우리가 두 개를
공통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풀기는 수월해졌을 수 있어요. 그럼 먼저 2의 배수, 짝수가 되려면 당연히 맨 끝자리에는 어떤 수가 와야 됩니까? 짝수 2와 4와 6이 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맨 마지막 카드에 2가 왔을 때 두 장의 카드를 더 찾아야 되는데 얘 뭐가 올 수 있냐 이 얘기겠죠. 자, 근데 이거를 다 하나씩 넣어봐서 이거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게 하는 걸 막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만약에 얘네가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고 한다면은 올 수 있는 게 일단 3. 근데 생각해봐. 이거 두 개 더해서 얘 다 셋 더해서 3이 될 수는 있을까? 없겠죠. 그래서 이거 제외하고 6부터 갑시다. 3의 배수 될 수 있는 게 6, 9, 12, 15, 뭐 18까지 이런 애들이 3의 배수일 건데 어차피 2랑 더해져서 18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5, 6, 2 더해봤자 13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놓고 사실 얘도 필요 없는데, 그지? 그러면 이제 6이 되려면 이 네모에 있는 녀석 두 개 더해서 얘를 A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B가 더해져서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일까? AB 더한 값이 여기가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얘는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얘는 1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3의 배수가 나오니까 셋 다 더했을 때 여기는 사실 13인데 안 나오죠.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4, 7, 10 만드는 AB 두 수 더해서 4, 7, 10 만드는 애가 뭐 있는지 찾으라 합니다.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1이래요. A가. 그러면 B는 3이겠죠. 그러면 4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6이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찾겠다는 얘기야. 또 있을 거야. 1하고 이번에는 4 말고 7 만들 수 있는 거 6 있잖아요. 6. 그렇지. 좋았어. 자, 그 다음에 2를 보려고 했더니 얘가 2가 있으니까 2는 쓸 수가 없죠. 한 장씩 쓰는 거니까. 그래서 3 봅시다. 3 뭐랑 더해서 4 만들어요? 1 쓰려고 봤는데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중복되죠? 그래서 일단 제끼고 그 다음 7 봅니까? 7 그럼 뭐 더해야 돼? 4랑 더하면 7 되잖아. 오케이. 3, 4, 2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4 쓰려고 봤는데 3이라고 쓰려고 봤더니 7이라니까 어차피 위에 중복돼 있지? 빼고 10 만들 수 있는 게 더해서 6이 있네요. 맞나요? 좋았어. 그래가지고 어차피 13은 절대 안 될 거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5로 가볼게. 5로 갔는데 그럼 더해서 얘는 말이 안 되고 여기 2 근데 2를 쓰려고 했더니 얘 이미 있으니까 2가 못 들어갑니다. 그럼 만들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 5 근데 5도 안 되죠. 중복이니까. 그래서 5는 안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다?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얘네들 자리 바꿔도 되지 않아? 132랑 312는 다른 거잖아. 그쵸? 다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몇 개예요? 4개씩 자리 바꾸는 게 2개씩 있으니까 8개가 되더라. 어떤 경우에? 끝에 자리가 2인 경우에 8개가 나오더라. 좀 지울게요. 그러면 얘가 몇 개다? 8개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보죠. 이번에는 A라는 카드와 B라는 카드를 뽑았어. 근데 마지막 카드는 뭐가 와야 돼? 4가 와야 돼. 그 다음에 얘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어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게 6? 안 되겠지? 그러니까 9부터 가야겠다. 9, 12, 15, 18까지 가보자. 이렇게. 그럼 이제 얘네들이 AB가 더해서 AB 4가 더해서 9가 돼야 되니까 AB랑 더한 게 5가 되면 되죠. 여기다가 5. AB 4가 더해서 10이라는 얘기는 얘네들 더해서 8이 되는 거고 이제 또 3이면 3씩 찾아질걸? 1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14 이렇게 될 건데 14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없어. 그리고 얘도 3개입니다.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1 갔더니 그러면 이제 여기가 4가 되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중복이니까. 안 되잖아. 1, 8 안 되죠. 7 없으니까 카드가. 1은 안 되겠다. 자, 이번엔 2로 갑니다. 2, 3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2, 6 되겠죠? 8 만드니까. 그 다음에 3 보려고 했더니 3, 2 안 될 거고 여기 중복이니까 3, 5 됩니다. 8 만들 수 있어요. 3, 8, 8은 없죠. 끝. 4 보니까 안 돼요. 중복. 그래서 넌 탈락. 자, 5로 갑니다. 5로 갔더니 얘는 0이 돼야 되고 얘는 3. 근데 여기 있고 6 되면 되겠네요. 6은 안 될 것 같아요. 4가지. 4가지인데도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4 곱하기 2 얼마? 8이 되더라. 그래서 얘도 몇 가지? 8가지가 나옵니다.
뭔가 느낌이 싸하긴 한데 3번도 가볼게요. 이번에도 얘도 이번에 끝자리가 뭐가 오면 돼? 짝수 마지막 6이 오면 되겠죠. 자, 3의 배수 뭐가 있냐면 얘 6이니까 9부터 가능하겠다. 얘는 9, 12, 15, 18 안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3, 6, 이거 얼마야? 9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뭐랑 뭐랑 돼서 3 될 수 있는 거 1, 2 있잖아. 1, 2 그치? 됐고요. 2, 1은 어차피 의미 없고 1, 5 가능하네요. 1, 5 되죠요. 1, 8은 없죠. 2로 넘어갑니다. 2, 1은 여기 있고 2, 4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3으로 갈까요? 3은 3, 6 가능하네요. 근데 여기 여기 6이 있네. 안 되겠네요. 4로 가봤더니 4, 2 여기 중복되고요. 4, 5가 가능하네요. 4, 5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로 갑니다. 5는 1 여기 중복돼 있고 5, 4 중복돼 있네. 안 되네요. 6 볼까요? 6은 얘 때문에 이미 안 되죠. 그래서 얘도 몇 가지다? 4가지가 있는데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1을 곱해서 얘도 8가지더라. 그래서 총 개수는 맨 끝자리 2, 4, 6 다 몇 개씩 있어요? 8개씩 있었으니까 더하면 되겠죠? 8 곱하기 3 몇 개입니까? 24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8번 문제로 가볼게요. 3차식 fx에 대해서 f1이 2, f2가 3, f3이 4고요. f4가 11이라고 4개의 값을 줬어요. 사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막 시간이 부족하고 정말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3차식 fx를 그냥 쭉 씁니다. 어떻게? ax 세제곱,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4개를 써요. 그런 다음에 여기 4개의 값이 있으니까 다 집어넣으면 4개씩이 나오겠지. 그걸 다 연립하면 우리 a, b, c, d 값을 찾을 수 있어서 fx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원초적인, 굉장히 우리가 정말 그 급한 순간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풀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풀이를 소개해주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건 여러분들도 지금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해되는 문제라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풀려고 해요. 어떻게 풀려냐면, 이 지금 함수값들의 이 특징을 조금 따내서 인수정리라는 걸 좀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아직 감이 안 오죠? 자,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지금 함수값들의 특징을 봤더니 여기까지 보니까 딱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x값보다 y값이 다 1보다 1씩 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 가능합니다. fx에다가 fx는 이 x값에다가 1 더한 거 요런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지금? 여기까지? 근데 그렇다고 fx가 얘는 아니겠지. 왜? fx는 일단 3차식이라고 했고 여기 f4는 이걸 절대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fx가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봤을 때는 이런 특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인수정리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인수정리는 f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을 때, x 대신에 넣었을 때 걔를 0으로 만들면 걔를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그 1차식을. 이거에 대한 걸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0으로 다시 만들 수 있어야 돼서 fx가 0이다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f 뭘 넣었을 때. 다시 얘를 빼주면 뭐가 됩니까? 얘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fx가 얘였고 거기다 얘를 뺀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뭐가 되더라? 이게 0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좋아. 그러면 F1 해보자. F1. 자, F1은요. X에다 1 넣은 거야. 그럼 F1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얼마입니까? 2가 되죠. 얘가 0이 되는지만 보자고. 봤더니 F1은 얼마야? 2잖아요. 2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요 식에서는 F1이 얘의 뭐다? 인수라는 거예요. 즉 X에다가 1 넣은 게 인수라는 거는 X-1이 인수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얘에. 이 식에. 새로운 식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조금 참신하거든? 잘 들어야 돼.
자, fx-x-1이라는 새로운 식이 있는데 걔에다가 x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얘가 결과값이 뭐가 나왔어? 0이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식이 분명히 f1을 인수로 갖고 있다. 즉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보자. x 대신에 2를 넣으면 f2-3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럼 얘도 결국 0이 되잖아요. 그쵸? 얘가 3이니까. 그러니까 또 얘가 어떤 걸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자, 얘는 아까 이거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는 얘 2, 즉 x-2도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x-2도 다 왔어. 그럼 얘 마찬가지로 x에다가 3 넣어봐. 그러면 4 이렇게 되죠. 어떻게 4니까 지워서 0 되죠. 그러니까 즉 3도 x-3도 인수라는 얘기. 자, 이거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정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설명했던 그냥 그 개수 비교로 식 4개 만들어서 연립해서 풀어야 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봐봐. 지금 얘는 이 식이에요. fx가 아니고 fx에다가 x 플러스 1을 뺀 거요. 이 식은 x에다가 1 넣었을 때도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그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얘네는 다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fx는 몇 차식이었어? 3차식이었죠. 그리고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빼봐야 걔는 그대로 3차식이 되죠. 이거 지금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끝난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만 모르니까, 그쵸?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fx-x 플러스 1은 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찾아야 돼? fx를 찾아야 되거든? 그죠? fx는 이거 그냥 이항시키면 끝나요. 자, 그래서 a 곱하기 x-1, x-2, x-3 플러스 x 플러스 1 되면 얘가 fx라고 새로운 식을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a 값만 찾아내면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뭘 준 거야? 얘 쓰는 거예요. a 값 찾으려고. 넣어볼게요. 그럼 f4는요. 여기다가 a 곱하기 얼마입니까? 4 넣었으니까 3, 2, 1 플러스 얼마입니까? 4 넣었으니까 5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6a가 될 거고 넘어가면 6a가 6이네. 아, 그러면 a가 얼마다? a가 1이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나오겠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게 바로 최종적으로 fx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뭐 구하라고 했어요? f5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f5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5 넣으면 되죠, x 대신에. 그럼 5 넣으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거기다가 5 넣었으니까 6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5는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온다? 24에다가 6을 더한 3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처음에 얘기했던 그렇게 우리 그 3차식을 미지수로 놓은 다음에 개수들을 걔네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결과값이 얼마가 나와요? 3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 30. 그래서 4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9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쵸? 이렇게 인접해 있는 영역들의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거. 얘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것처럼 그냥 맞닿아 있는 거 빼면서 다 곱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조건은 좀 나눠줘야 되는데요. 일단 볼게요. 6개 영역이 있나요, 지금? 5개 영역이 있네요. 5개 영역을 5가지 이하의 색으로 이용해서 다 칠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조건은 중복해도 되지만 인접하고 있는 영역은 다른 색이래요. 그러니까 인접한다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선으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얘랑 얘랑 인접하진 않아. 이 점이 인접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자. 얘는 그 맨 처음에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다 똑같아. 그래서 어딜 잡아도 시작점을 어디 잡아도 똑같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가를 5개라고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를 4가지로 하려고 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4가지라고 하고 막 가면 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얘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마지막에 마에 올 수 있는 색깔이, 그죠? 얘랑 맞닿아 있는 데가 지금 가하고 라잖아요. 그럼 가와 라가 색깔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에 따라서 마에 올 수 있는 색깔의 수가 달라집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가와 라와 색깔이 같으면 마에 올 수 있는 색깔은 4가지겠죠. 그쵸? 어차피 여기 맞닿아 있지만 같은 색이니까 4가지 색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와 라가 같은 색이 아니라면 마에는 무조건 3가지밖에 색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와 라가 같은지 다른지를 찾을 거고, 얘네들을 우리가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와 다부터 생각해야 돼요. 가와 다가 다르면 가와 라가 같아질 수는 있겠지만 가와 다가 같아버리면 가와 라는 어떻게 해도 같아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가와 다의 관계가 이 두 관계가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이걸 그래서 나눠볼게요.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와 다가 같은 경우부터 한번 가보죠. 색깔이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써보면 A, B, 여기 가나바구나. 가, 나, 다, 라마에 몇 가지 색깔이 올 수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일단 간 5가지가 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4가지. 근데 다가 문제지. 다가 가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올 수 있는 게 무조건 다의 색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가 얘랑 같아요. 색깔이. 가와. 그럼 라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겠습니까? 라에 올 수 있는 거는 당연히 4가지 색이 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라에는 가가 색깔이 올 수가 없잖아. 왜냐면 둘이 같아 버렸으니까. 이미 같아 버렸기 때문에 이 라에는 가와 다를 제외한 4가지 색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둘이 색깔이 다르니까 마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어요? 2개를 제외한 3가지다. 첫 번째 경우 가와 다가 같을 때는 이렇게 경우의 수가 서집니다. 그래서 곱해보면 몇 가지가 생기는 거야 이거? 20에 11을 곱한 거니까 240가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가와 다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야 가와 라가 같아질 수 있는 조건이 생기니까.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가와 다는 달라. 근데 이제 라가 가와 같거나 다르냐에 따라서 마의 경우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와 가가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가와 다는 다르고 그 다음에 AND예요. AND. 가와 라가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과연 가나 다라 마에 몇 가지 경우가 생기느냐 봅시다. 당연히 여기 5가지. 나도 4가지까지는 오겠죠. 근데 다가 봐봐. 가와 다는 무조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냐면 당연히 얘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색깔로 오면 안 되고 얘도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남아? 3개 남겠지. 다에 올 수 있는 게 3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랑 라가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라에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입니까? 1가지겠죠, 무조건. 그럼 마지막으로 둘 색깔이 같으니 땡큐, 마가 너무 선택권이 많아지네. 4가 되겠죠. 4가지. 그리고 얼마 그런가? 이건 똑같네. 20에 10이니까 얘도 240가지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자, 세 번째 경우로 가봅시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나오잖아요. 가하고 다하고 달러. 근데 가와 라도 다른 거예요. and 가와 라도 다르더라. 왜? 그래야만 마의 색깔이 얘랑 달라지겠죠. 경우의 수가. 자, 그럼 먼저 가는 5개가 오겠죠. 그 다음에 나는 몇 개? 4개 오겠죠. 그 다음에 다는 몇 개 오겠어요? 달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3개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라가 중요한데 여러분. 라가. 지금 가랑 라랑 달라. 얘랑 달라요. 그리고 얘랑도 달라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얘랑 하나만 인접해 있는 것 같아서 4개가 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미 얘도 인접했다고 봐야겠죠. 다른 색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라에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가와 다 제외한 3가지란 얘기입니다. 라는 3가지. 그럼 마지막. 자, 얘는 다른 색깔이니까 마도 몇 개 올 수 있어요? 2개를 제외시켜야 되죠? 3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경우의 수는 20 곱하기
27이에요. 그러면 540까지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세 가지를 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480 더하기 540이니까 얼마가 나온다? 1020이 나오더라.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있네요. 4번이라고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객관식 문제의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다항식 문제가 나왔는데 다항식에 대해서 지금 gx, fx가 있고 gx, hx가 있어요. 복잡해 보인다, 그쵸? 근데 일단 gx랑 hx의 조건을 봤더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랍니다. 1일. 그리고 몇 차식인지는 안 나와 있잖아, 그지? 그냥 개수가 1이라는 것만 줬지. 아, 몇 차식인지 여기 조건 보면 나오겠네요. 일단 fx는 gx랑 hx를 인수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gx 곱하기 hx 곱하기 qx 함께 fx 되더라. 이렇게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나를 먼저 볼게요. 제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 gx에다가 2를 곱했는데 거기에다가 hx를 뺐어요. 그랬더니 x제곱만 남았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gx랑 h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다 1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gx에다가 2를 곱한 거에다가 hx를 빼는데 2차식이 나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gx랑 hx 둘 다 2차식이라는 얘기입니다. gx가 2차식이라고 하면 얘는 일단은 x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mx 플러스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걸 2배 하면 뭐가 되냐? 2배 하면은 2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2n인데 여기다가 지금 hx를 뺐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얘가 다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얘 하나 남고. 그러니까 hx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hx는 x개수와 상수가 얘네겠구나. 빼졌을 때 다 사라져야 되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x제곱이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hx가 x제곱 얘네 2배들 이제 여기까지 찾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는 하하하 fx가 얘네를 인수한다 했으니까 곱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냐면 fx는 얘네 두 개의 곱이니까 그냥 씁시다.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n이더라. 2n인가요? 2n이 돼야겠지? 여기가 2n이더라. 여기 2n이더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거 뭐 하면 돼요? 비교해주면 되잖아요. 일단은 먼저 맨 처음에 가장 빨리 나오는 게 상수를 곱했더니 8이라네. 그럼 뭐 나온다는 얘기예요? 야, 2n제곱이 8이래. 그럼 n제곱이 4니까 n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최종적으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m값도 봐야 되는데 m값은 지금 좀 복잡해 보여요, 식이. 그러니까 여러 개 나올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봅시다. 자, m값 찾으러 가보자. 전개를 했을 때 1차항부터 볼까? x1차항. x1차항이 되려면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해져야 돼. 그러면은 얘랑 곱해지면은 2mn이잖아요. 얘도 2mn이네? 그럼 4mn이네. 4mn x가 얼마라는 거예요? ax라는 거. 얘가 a라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x세제곱으로 갑니다. x세제곱이면은 a 플러스 10이거든? a 플러스 10이 뭐 나오는지 보자. 얘가 x세제곱은 어떻게 나오냐면 얘랑 만나죠? 그러면 2m x세제곱. 그 다음에 얘랑 만나야 돼. mx세제곱! 그러면 금방 나오네요. 3mx세제곱이니까 3m이라 이게 나오겠지. 개수가 같을 테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뭐 하면 되냐면요. n값 나왔죠? 그러면은 a값이 이제 좀 달라질걸? a값이 경우가 나뉠 거예요. 첫 번째, n이 2일 때는 a는 뭘로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n이 마이너스 2면
a는 뭘로 나온다? 마이너스 8m으로 나오겠다. 맞죠? 그럼 우리 이 a 값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m에 대한 식 나오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대입하겠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봅시다. n이 2일 때부터 봅시다. n이 2래요. 그러면 8m이죠, a가. 8m이니까 8m 플러스 10은 3m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요, 넘어가면은 5m이 마이너스 10이니까, m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오호. 근데 하나 더 해봐야겠지? 뭐 해봐요? 이번에는 n이 마이너스 2일 때.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이제 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8m 플러스 10이 3m이 되는 건데, 얘는 이항시키면 11m이 10이니까 m은 11분의 10이거든? 여러분 m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요, 얘네들의 개수는 정수라고 했어요. 근데 11분의 10은 정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를 그냥 과감하게 지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린 뭘 찾아냈냐, n은 얼마고? 2고 m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n은 2고 m은 마이너스 2라고. 이거 알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이거 gx랑 hx 쓸 수 있잖아. 그쵸? gx 어떻게 됩니까? 바꿔봅시다. gx는 m 대신에 뭐 넣으면 돼?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거고, hx는 얼마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냐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두 개 더한 게 x제곱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더한 거를 px라고 한번 해보면, 더한 값을, 그럼 px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돼요. 그쵸? 이제 얘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식이 어떻게 나오냐, 얘는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밖에 없면서 x제곱 마이너스 6x 넘어오면 플러스 5가 되겠네. 아하, 얘가 0보다 작다. 이 x 범위를 구하여 라였네요. 이 2차 부등식에 해당하는 x의 값을 찾아서 그 중에 x 정수를 찾아라, 개수를 찾아라, 이 문제였네요. 그럼 이거는 x-5와 x-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의 범위는 5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 개수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부터 5까지 5개다! 가 답이 되는 거겠죠.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부터는 단답형 문제들을 풀 건데요. 재미있는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x, y가 양수인 짝수일 때 부등식 x 플러스 y는 9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를 구하래요. 이거 그냥 찾으면 되죠. 순서상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짝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x, y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짝수. 그러니까 x는 2, 그럼 y도 뭐? 2. 가능한가요? 더했을 때 4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x 2라고 했을 때 y 4. 또 뭐 있어? 2, 6. 2, 8은 안 되죠. 더해서 10이니까. 여기까지. 이번에 x가 4일 때 y 2 가능하고요. 4일 때 y 4도 가능합니다. 4일 때 6은 안 됩니다. 10이 되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엔 x가 6일 때 y가 2 가능하고요. x가 6, 4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몇 개입니까? 6개. 6개라고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단답형 2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야, 이 문제는 딱 봤을 때 활용 느낌이 확 나는데, 활용이다? 그럼 당연히 부등식 활용 문제다라는 감이 오죠. 한 문제 뜻을 보자고요. 자, 일단 본사로부터, 본사 여기 있어요. 본사로부터 10km 떨어져 있는 공장 1이 있고 25km 떨어져 있는 공장 2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새로운 공장 3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각 공장과의 사이에 거리를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거리에 합을 했을 때 40km 이하라고. 좋아, 여기서 끝났네. 이거 부등식 활용이다. 그죠? 한다. 근데 본사와 공장들은 한 도로변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이거 x와 10과 25 가지고 식만 써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여기 공장 3이 여기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직선이 있을 때 여기 공장 3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본사와 새로운 공장 사이의 거리를 Xkm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X 얘도 뭐 X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때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P보다 크거나 같고 Q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풀면 되는 거지. 식구 만들어갖고.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이 공장끼리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 그걸로 식을 세우는 건데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래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되죠. 근데 지금 이 공장 3이 얘보다 큰지 작은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거 이용해주면 되죠?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더라. 예를 들어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여기가 만약에 3이었고 여기가 만약에 5였어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2라고 우리는 쓸 수 있지만 그냥 3에서 5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줘도 2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더 큰지 모를 때는 우리는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절대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공장 1하고 공장 3의 거리가 얼마인지 보자고요. 지금 공장 3이 여기 있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이 거리가 x니까 10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 사이에, 요 사이의 거리는. 그래서 x에다가 10을 빼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올 것만 같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장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씌워준다고? 절대값 씌워준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공장 2와 공장 3과의 거리. 그럼 얘는 당연히 얘도 x에서 뭘 빼면 된다? 공장 2의 거리인 25를 빼면 되더라. 근데 뭘 씌워줘라? 꼭 절대값을 씌워줘라. 그리고 두 개를 더한 값, 그 거리가 얼마보다 이하여야 된다고요? 40 이하여야 된다라고 식이 생기게 되면서 이거 결국 뭡니까? 절대값이 두 개 있는 부등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라? 얘기 많이 했죠? 그래프로 그려서 풀어라. 그럼 먼저 뭘 찾아야 돼요? 기준값. 이거 0 만드는 x의 기준값 뭡니까? 10이고요. 이거 기준값 얼마입니까? 25예요. 그러니까 10과 25로 기준값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준선을 그리면 10하고 25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10하고 여기 25가 있다고 했을 때 25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10, 25 이렇게 적으면 10보다 작은 이 영역에서는 둘 다 식이 뭘로 나와요? 음수로 나와요. 마이너스. 여기서는 뭐가 나올까요?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아직 마이너스겠죠. 얘는 여기서는 둘 다 플러스 나올 겁니다. 양수가 돼요. 그럼 식 써보자고.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5. 와우. 그럼 얘는 뭐 어떤 식이 나오냐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5가 나오더라. 여기도 보겠습니다. 얘는 그대로 나오죠. x 마이너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5가 나와요. 얘는 y가 뭐가 나오냐? 얘 지워지면서 15만 나온다. 얘도 보겠습니다. 얘는 x 마이너스 10 더하기 x 마이너스 25니까 y는 2x 마이너스 35가 나오네. 이렇게.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주면 끝나죠.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달파르게 그려지겠지. 그 여기는 뭐다? y는 15다.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다? 1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함수값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2니까 그냥 대칭하겠네. 대칭해서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대칭 됐나?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이 그래프가 뭐보다 이하? 40보다 이하였으니까 여기 15면 40한 이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4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 이거보다 이하인 데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떻게 돼?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인데 사실 근데 x는 사실상 여러분 본사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있으니까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으로 시작하면 되거든.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봐봐요. 여기가 y값이 40이잖아 지금 이 그래프에서. 그래서 넣어보면 40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5여서 넘기잖아요? 그럼 5는 마이너스 2x라서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 여기가. 이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x범위 첫 번째 시작이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근데 우리가 거리에 마이너스가 어딨어? 그러니까 그냥 x가
처음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요 녀석이. 요 값이 0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얘만 찾으면 되거든? 얘가 뭡니까? 요 값이죠? 요게 x값. 요 x값 찾으면 되거든. 이거 얼마겠어요? 여기 이 그래프에다가 y 대신에 40 넣어주면 되죠? 40은 2x-35가 되고 2x는 엄청 커지네요. 75가 되겠네. 여기 얼마다? 2분의 75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그냥 뭐라고 할까? 37점 뭐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x과 범위 찾았는데 뭐 하래요? 더 하래요.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그냥 얘만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 37.5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행렬 문제가 나왔네요. 행렬 A가 이렇게 있는데 조건을 봤더니 MN은 일단 자연수고요. 근데 뭔가 보자, MN이. 여기 AM제곱과 AN제곱이 같더라. 오케이, 같더라. 그럼 뭔가 주기를 찾아라 이런 거 같거든, 가는. 자, 그때 M과 N은 50 이하의 다른 자연수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좋아요.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은 같다. 그럼 뭔가 주기를 찾아라는 거는 언제 얘가 단위 행렬이 되는지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저 그냥 제곱해 봅시다. A제곱 뭐가 될까? A제곱은 0, -1, 1, 0. 얘를 제곱할 거니까 0, -1, 1, 0. 자, 곱해보면 따당이니까 -1이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따당은 0이네. 따당 0 되고 따당 -1. 오! 감사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쵸? A제곱이 -2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단위 행렬이니까 A의 4제곱이 바로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4개씩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그치? 4개씩 계속 돌아가고 있다. 즉, 사주기다라는 얘기죠. 4개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랑 얘기냐면 이게 이런 얘기야, 여러분. 자, A 1제곱하고 뭐랑 같다? A 5제곱이랑 같다. 사주기. 4 차이 난다. 자, 그러면 다시 A 예를 들어서 12제곱이랑 뭐랑 같다? A 8제곱이랑 같다. 여기 12 차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얘도 어차피 2고 얘도 2니까. 그래, 하나 더. A 만약에 47이랑 같은 거 뭐예요? 4 차이 나는 거 상관없어. 8 차이 나도 돼. 그러니까 4주기니까 4의 배수만큼 차이 나면 돼. 그럼 같아져. 그러니까 뭐 있어? 여기서 12를 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A 35랑도 같습니다. 이거 두 개가.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 4주기면은 4의 배수만큼 차이가 나도 같아지겠구나 라는 얘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뭐다? 여기서 m-n의 최소값, 절대값. 이 값이 뭐냐면 결국 m-m은 두 지수의 차이라는 얘기인데요. 얘네들이 같아지게끔 해야 되니까 그 차이가 얼마 된다고 했어? 4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m-n이 4의 배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근데 우리가 뭘 하라고 했냐면 지금 m과 n은 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1부터 50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있어, 예를 들어? 얘가 A 50이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 m이. 그럼 얘랑 같은 거는 A의 얘네랑 그 차이가 4의 배수면 되니까 제일 큰 게 얘일걸요? A 2제곱이랑 같다. 왜냐면 얘는 결국 A 48제곱 곱하기 A 2제곱인데 얘가 결국 단위 행렬이 되니까 A제곱 같아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차이가, 그러니까 얘 최대값이라는 건 가장 큰 차이가 나게 하라는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이런 경우가 될 거니까 4의 배수 중에 결국에는 우리 제일 큰 걸 찾으면 되는 거고 뭐 이하에? 50 이하에. 자, 그럼 50 이하의 4의 배수 중 가장 큰 거 뭡니까? 48이죠. 그래서 m-n의 최대값은요 그냥 48, 그러니까 그 4의 배수 중에 제일 큰 거 생각하면 돼요. 48.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m-n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얘는 결국 뭐다? 50 이하의 4의 배수 중 가장 작은 거 4가 된다. 그래서 P가 뭐예요? 48. Q가 4라서 52가
마지막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캠퍼스 고등학교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니까 엄청 어려운 느낌보다는 대체적으로 좀 무난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경우의 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 어려운 문제가 출제돼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막 빼앗거나 했던 그런 문제들도 없었거든요.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정도, 경우의 수에 대한.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하나 정도 나왔죠. 그 영역의 색칠하는 정도. 그 정도 외에는 다 이제 부등식이나 여러 가지 방정식 위주에서 좀 집중을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타 학교에 비해서 조금은 수월하게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제들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깔끔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충분히 고득점도 가능한 그런 시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캠퍼스고는 뭐 지금 당장보다 이제 앞으로의 시험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캠퍼스고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의 또 기출문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